안녕하십니까. 초이수 물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이야기도 그 원운동에 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자, 그래도 오늘의 도전 과제는 먼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도전! 우리 계속해서 역학의 그 핵심이 이제 우리 그 달이 돌고 지구가 돌고 태양주위를 또 인공위성이 지구주위를 돌고. 참, 오늘 문제는 바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이 진행됩니다. 그러니 먼저 도전 과제를 보시죠.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의 그 궤도가요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 중에 현실적으로 지금 존재하지 않는 인공위성이 한 가지가 그 궤도가 잘못된 궤도가 그려져 있는 것 찾기입니다. 자, 1번은요.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지축이고 똑바로 그냥 세워서 그냥 그렸습니다. 지구를. 그리고 적도를 그렸어요. 지축과 그다음에 적도를 그렸는데 그럴 때 이제 1번은 적도 상공을 돌아가는 인공위성이고 2번은 극궤도 남극과 북극을 오가는 극궤도 위성이고 3번은 이제 경사졌네요. 경사졌습니다. 4번도 역시 경사졌어요. 그리고 5번만은 적도 위도를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상공을 그렇게 적도 궤도와 나란하게 그렇게 돌아간다. 자, 1, 2, 3, 4번의 그 궤도는 그 원궤도의 그 수평면이 반드시 지구 중심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1, 2, 3, 4번은 그 원의 그 평면으로 칠 때 그 중심이 지구 중심인 거고, 그죠? 5번만 지구 중심이 아니라는 게 힌트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힌트를 주니까 벌써 답이 벌벌벌 떨고 있네요. 그죠? 몇 번? 5번 그렇습니다. 저런 위성은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역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 이유 궁금하죠? 그럼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원운동에 관한 이야기 기본 개념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수능 문제 유형 중에 5가지가 있다 그랬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를 지난 시간에 했고 원판이 돌아가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나머지 4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바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다시 한번 원운동의 문제의 유형, 기본적인 문제의 유형이 꼭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했어요. 원판, CD판, 그리고 거기 이제 지구까지, 지구의 자전까지 이야기가 됐고, 이런 것들이 바로 동일한 주기, 동일한 각속도, 그죠? 좋습니다. 그게 이제 일정한 조건의 상황 원운동이고, 2번째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 트랙 경기 하는 거예요. 트랙 경기. 그러니까 A라는 여기서 자동차가 이제 등속으로 원운동을 하는 거야. 반지름이 작은 트랙을 돌고 있는 자동차고 반지름이 큰 멀찌감치 돌아가는 자동차가 B인 거야. 근데 그 두 자동차는 속력이 같아. 그리고 등속으로 이 원을 지금 돌아간다면, 자, 일단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자동차의 속력이 같다. 속력이 일정한 조건이다 이거야. 속력이 일정한 조건. 그건 조건이에요. 같은 속력의 자동차로 지금 급하게 반지름이 작은 원을 급하게 돌겠지? 크게 돌겠지? 그러면 누가 더 빨리빨리 돌까? 얼른 딱 감 잡히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역시나 각속도는 아니지. 그렇지. 선속도는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각속도가 비교가 돼야 되겠네. 누가
각의 변화가 클까요? 똑같은 시간 동안 누가 각이 많이 돌아가? 똑같은 속력이니까 똑같은 거리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여기 이만큼 갔을 때 그 거리와 똑같은 거리는 여기서는 요만큼이네. 아하, 아하, 아하. 각 속도는 누가 더 크다? A가 빨리빨리 돌겠구나. 각의 변화가 크겠구나. A가 큰 거가 딱 보이면 이제 물리적인 감각이 된 거야. 그 정도만 구별할 줄 알면 된다니까. 다음. 이번에는 그렇다면 안 적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주기운동에서 다시 한번 또 다룰 테니까. 자, 주기는 누가 클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라고 그랬죠?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누가 더 클까? 주기가 크다, 시간이 크다는 것은 오래 걸린다. 그 말이지. 누구야? 얘가 오래 걸릴 거 아니야. 왜? 한참을 가야 한 바퀴인데 얘는 금방 한 바퀴 도는 거잖아. 그래서 주기는 당연히 얘가 크겠구나, 오래 걸리겠구나. 그거 감 잡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다시 그렇게 돌고 있을 때와 그렇게 돌고 있을 때 누가 더 질량도 같은 자동차야. 누가 더 구심력이 크다는 걸까 이 말이야. 또 공식을 갖고 꼭 대입해 봐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이 큰 쪽이 누구일까? 구심력이 큰 쪽이 누구일까? 변화가 큰 쪽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누가 변화가 커? 빨리빨리 도는 놈이 변화가 큰 거지 뭐. 감 잡죠? 그렇습니다. 예. 똑같은 속도의 크기였어. 똑같은 속도의 크기였어. 속도. 그런데 얘는 벌써 각이 이렇게 바뀌었잖아. 이렇게 바뀌었고 얘는 각이 여기에서 이렇게밖에 안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변화는 당연히 A가 B보다 클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아 그냥. 그러니까 구심력은 A가 변화가 큰 A가 역시 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속도도 A가 크고 빨리빨리 돌고 그리고 구심력도 A가 변화가 큰 거니까 구심력도 큰 것이구나. 구분되죠? 요런 거. 그래서 선속력이 같은 조건에 자,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이제 제목을 뭐 따로 적자 그러면 이제 트랙 경기라고 트랙 경기 하는 거. 그래서 큰 원을 돌거나 작은 원을 돌거나 하는 경우에 원운동이었어요. 쉽죠? 어려운 거 없어요. 3번. 근데 또 이제 그 원운동을 이제 실제로 실험적으로 하는 원운동 실험이 있어요. 자, 볼펜 깍지 속으로 줄을 이제 관통시켰어요. 줄을 관통을 시키고 볼펜 깍지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무거운 줄을 매다는 거야. 무거운 줄을 매달게 되고 그 줄에 이제 어떤 물체를 매달았어요. 어떤 물체를 그러면 질량을 조금 구분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라지 M의 질량을 매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에 물체를 매달아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렇게 원운동 하게 하면 바로 이제 뭐 1초에 몇 바퀴 돌았느냐 또 한 바퀴 도는데 몇 초 걸리느냐 주기 진동수 이런 거 다 이제 측정하는 그러한 실험이에요. 뭐 한 번에 빨리빨리 돌 테니까 한 번 측정하는 게 아니라 뭐 한 100바퀴 돌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로부터 이제 주기도 알고 바로 진동수도 아는 그런 원운동 실험이라는 거야. 그때 그렇게 수평으로 돌고 있을 때 이 물체가 원운동하게 하는 힘이 여기선 뭐냐 말이야. 그게 바로 줄을 통해서 당겨지는 힘이겠고 그 힘은 바로 이 줄을 당기는 지구의 중력인 거다 이 말이야. 이 물체를 줄을 당기는 지구 중력이 구심력이 돼가지고 장력으로서 전달돼가지고 돌게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요 추의 무게가 구심력이다 하는 조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계산 문제 같은 경우라면 이
추의 무게가 90력인 조건에 그 뭐 R분의 MV의 제곱을 쓰거나 또는 뭐 MR 오메가의 제곱을 쓰거나 이제 묻는 것에 따라서 이걸 쓸지 등식으로 놓고 이제 그렇게 해결하는 건데 뭐 수능 문제에서 단 한 번도 이런 거 계산하게 하는 경우가 없었어. 그러니까 요 원리만 알면 된다 이 말이야. 중력이 90력이 되어서 원운동 하게 했구나. 요렇게 중력장에서 수평 방향으로. 근데 이제 더욱 중요한 얘기는 사실은요. 이게 중력이 이렇게 작용되고 있는데 완벽하게 이렇게 수평면을 지면에 대해서 수평을 돌 수는 없다는 거야. 왜? 얘 자체도 중력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이게 거의 뭐 빠르게 수평을 유지한다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그것은 완벽한 지면에 대한 수평이 될 수 없고 요 물체가 받은 중력 때문에 이게 요러한 꼴로 도는 거예요. 원뿔 형태로 도는 거야. 원뿔 형태로. 네, 속도가 좀 느리면 현저하게 원뿔을 돌고요. 속도가 빠를 때는 거의 그렇게 돌고 그냥 가장 이상적인 원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수평면 그거는 물리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다 요렇게 돌아요. 요렇게. 그러니 이때의 구심력의 방향은 어딜까? 그런 이게 질문이고 요 문제가 요 원뿔 문제가 바로 2022년 올해예요. 올해 2022년 수능 문제로 나온 거야. 요 원뿔 형태로 돌 때 자 구심력은 반드시 그 원의 같은 평면상의 한 점을 향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이 방향이 구심력 방향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원궤도의 그 단면의 중심을 향한 거고 거기를 향한 것이 이 원운동의 구심력의 방향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장력 이 힘은 바로 이 방향이잖아. 그지? 그러면 그 방향 힘의 이 크기 불력 이 크기 그러니까 요각이 주어지면 코사인인 거죠. 코사인. 그걸 이해하는가. 이제 그게 수능 문제의 단골 메뉴예요. 이 크기 장력 요거 그대로가 아니라 그 힘의 요 성분. 그러니까 요각이 주어지면 코사인. 요각이 주어지면 사인이겠지. 그지? 그거. 그리고 또 그것은 구심력의 크기는 m으로 치면 요 물체의 스몰 m 무게로 치면은 그것은 바로 탄젠트 관계. 보이죠? 내가 일부러 그리지 않아도 이 힘과의 관계는 요거로 따지면 탄젠트 관계에 있다. 그 정도 묻는 거야. 그 정도.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역시나 그렇습니다. 세 번째, 원뿔 형태로 도는구나. 실제로는 완벽한 수평은 이건 뭐 수학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물리적인 것은 실제의 상황에서는 거의 없어요. 없어. 그리고 다 크든 작든 이렇게 원뿔 형태로 돌고 있는 거다 하는 정도. 그래서 그때 구심력을 잡는 거 그거 제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이제 네 번째 갑니다. 그 네 번째가 이제 바로 요 인공위성 문제인 거예요. 구심력이 만유인력인 경우. 그게 인공위성이잖아요. 인공위성. 즉 구심력이 만유인력인 경우 그리고 그렇게 로테이션 공전하고 있는 경우 또 있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알잖아요. 양성자 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 원자 구조. 원자 구조. 그래서 원자 구성도 역시 이렇게 천체의 운동과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대단한 발견인 거죠. 작아서 직접 보지도 않았어요. 못 봤어요. 그러나 그걸 알아내가지고 글쎄 러더포드라는 물리학자가 노벨상을 받게 된 거잖아요. 인류 최대의 발견. 바로 원자의 발견, 핵의 발견이지 않습니까?
인공위성. 자, 지구 주위를 돌아가는 인공위성은 적도를 그려봤어요. 이게 이제 9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적도를 그려봤고, 지축은 이렇게 이제 똑바로 그냥 그려봤어요. 그랬을 때 어떤 궤도건 간에 지구 주위를, 즉 그 원궤도의 그 단면이 바로 지구 중심을 지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극궤도를 돌건 간에, 자, 경사궤도를 돌고 있건 간에 다 가능해요. 왜? 많은 인력이 다 지구 중심을 향해 가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원운동은 가능해요. 네. 그런데 지금 요 문제의 5번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요 중위도 정도 있겠죠. 우리나라 상공을 요렇게 돌아갈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왜? 봐. 만인력의 방향은 여기 있을 때 만인력의 방향이 어디예요? 여기잖아. 여기 요 방향이잖아. 여기서는 요 방향이 요 방향. 그러니까 이 지구 중심에서 보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냐면 바로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아까 여기에서 실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는 돌아갈 수 있어요. 점점 더 빠르게 돌면 이렇게도 돌아가요. 그러나 어떤 경우도 수평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이것 때문에 그것이 더욱 올라가 가지고 여기 실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갈 수 있나요? 네.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한스럽네요. 네. 이런 운동은 누구도 만들 수가 없어요. 실 내가 붙들고 있는데 중력이 이렇게 작용되고 있는데 허공 중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원운동을 만들어만 오시면 제가 노벨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그 구심력의 방향이 바로 그 단면에 바로 중심을 향한다라고 그래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고, 자, 그때 그 인공위성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네. 다른 모든 것들은 궤도위성이라고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경사궤도위성까지 다 궤도위성이라 할 때 정지궤도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줄여서 정지궤도위성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위성 그러면 다 궤도위성이에요.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돌거나. 그런데 그 중에 정지궤도위성은 딱 한 코스밖에 없다는 거 정도는 우리 물리한 사람은 상식으로 좀 알아주세요. 바로 여기 1번입니다. 반드시 정지 상태로 보인다는 거야. 절대 인공위성은 정지 상태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다 어떤 인공위성이건 지구 주위를 어떤 형태로든 돌고 있는 건데, 그때 우리 지상에서 볼 때 바로 항상 그 위치 그대로 있는 것으로 그래야 늘 그 위치 있어야 우리가 늘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위성 중계하거나 전화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게 바로 정지궤도 위성인데, 그 조건이 바로 반드시 지구가 24시간에 걸쳐서 자전을 하잖아. 그런데 이 지구 자전과 동일한 공전 시간이 24시간이어야 되는 거야. 지구 자전과 같은 시간 동안 지구 둘레를 적도상공을 공전하는 거야. 시간 24시간마다 한 바퀴씩 지구 자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렇게 되어야 항상 거기서 그대로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죠? 네. 얘가 여기서 이걸 봤어. 근데 여기서도 얘가 여기 있어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지구 자전 주기와 인공위성의 공전 주기가 똑같이 24시간이 되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조건에 해당되는 궤도가 딱 우주 공간의 한 코스예요. 반드시 적도상공. 그리고 그 높이가 얼마냐면 지상으로부터 약 36,000km 요 상공이에요.
여기서부터 지구 중심으로부터 근데 이게 지구 반지름 6,400km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6,000km 상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여기서는 뭐 42,000 정도, 예, 그 정도. 그게 이제 다 계산되어 나와요. 만유인력에 만유인력이 구심력이 되는 역할이고 그럴 때 구심력이 요거 시간 주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mr 오메가의 제곱 여기에 t분의 2파이에 여기에 이제 이게 들어가게 돼서 다다다다 옮겨 놓으면 예, 그 높이가 반지름이 나와요. 네. 뭐 해보고 싶은 사람은 한번 해보시면 금방 도출이 됩니다. 그렇게 특별히 우리 지상에서 정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그게 정지 궤도 위성이었구나 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확인해 봤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그게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된 이거는요 중력장에서 상하 이거 중력장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요거 중력장에서 상하 원운동 하는 거야. 중력장에서 상하 원운동 하는 거야. 잘 봐 내가 보여줄게. 잘 봐. 이렇게 중력장에서 이렇게 상하 원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상하 원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잘 봐요. 뭐가 보여야 되는데 즉 돌아가는 동안에 뭔가가 차이가 난다는 게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이나요? 네. 즉 최하점을 지나갈 때 속도가 빠르고 속도가 줄었다가 최소의 속도가 되고 다시 점점점 빨라지고 즉 중력장에서 상하 원운동의 경우라면 절대 등속 운동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 상공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내려올 때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밑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경우이기 때문에 절대 등속 원운동은 될 수 없다. 보이죠? 속도를 조금만 늦춰볼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서 여기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물선으로 떨어지잖아요. 됐죠? 예. 그래서 최소한의 이게 여기 도착해서도 중간에 포물선 운동으로 떨어지지 않고 여기 도착해서 최소한의 속도가 있고 그 속도가 최소한 얼마면 되냐면 바로 지난번에 계산해 봤던 루트 RG라는 거예요. 자, 반지름 R 궤도를 돌아갈 때 최소한의 여기를 어떤 속도로 통과할 때 이렇게 원운동을 돌 수 있는가. 그것의 조건은 바로 요 지점을 통과할 때 요 물체의 중력이 곧 구심력인 경우예요. 요 물체의 중력이 곧 구심력인 경우. 그래서 R분의 MV의 제곱으로 또 도출되는 요 속도. 그리고 어디서 많이 봤죠? 지구 할 때 다 했어. 그지? 그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속도가 되기 위해서는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원운동을 돌 수 있는 요 최소한의 속도가 나온다는 것은 바로 조건은 최소한 여기가 중력이 구심력인 경우고 근데 요것보다 더 빠르게 돌면은 그때는 이제 구심력이 더 큰 것이고 그때는 뭐가 궤도로부터의 수직항력이 됐어요? 네. 근데 그러면 자 지난 시간의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여기서 출발시키면 아예 여기를 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이해했죠? 그러면 여기 와서도 그렇게 접선속도 방향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더 높은 곳에서 출발시켜야 되는구나. 됐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이해할 줄 알면 나머지 이제 뭐 이런 거 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게 높이가 최소한 얼마나 도출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안 가도 그냥 요거에서는 절대 이렇게는 못 오고 좀 더 높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마찰적이 있다 그러면 좀 더 높아야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똑같은 요 구조가 수능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수능 초창기 96년도가 97년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원궤도를 주고 여기 올라갈 때라고 그랬어요. 여기 올라갈 때 내려와서 여기 올라갈 때 이 물체가 받는 R자 힘의 방향 이게 수능
큰 문제야 이게 곧 죽어도. 그러면 자 중력은 이렇게 갖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궤도로부터 구심력이 바로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게 수직항력이야. 수직항력. 그러니 이 물체가 이 순간에 올라가는데 속도가 줄어가고 있거든. 이 순간에 R자임의 방향 이제 이렇게 합백타로 요 방향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요 정도 수준이 수능 수준이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겠죠? 원운동이라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원운동에 관한 이야기 개념 정리만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